오늘의 시사진단 이슈 터치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알아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있었던 남천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제 공항철도 구상안도 포함됐는데 제 공항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인천시는 2025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45,000) 58,000 이 구가 통합이 되었고 시너지를 내면서 제가 이것을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아주 본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개편안을 공식 건의하고 올해 안에 법률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인천시 행정체제 혁신과 전유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를 분구하고 바다를 경계로 도심이 양분돼 있는 중구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재편되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개편안을 발표하고 인천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어떤 과정 밟고 계십니까? 예,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주민 공감대와 중앙정부, 정치권의 이해와 설득으로 지난해 발표 이후 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와 구의회를 방문하여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6일에는 인천시와 3개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와 시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제를 출범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주민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지역별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각종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상반기 중에 이걸 마무리하려면 이제 벌써 4월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이 주민도 만나셔야 되고 예. 국회의원분들 또 국회와도 만나고 또 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예.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또 그 변화를 맡게 되는 곳이 서구죠. 네네. 기존 서구와 검단구를 또 나누게 되는데 먼저 분구의 필요성과 구성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서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고 면적도 9번째로 크며 지리적으로는 아래뱃길과 공항철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단 지역의 경우 현재 검단 출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그 여권 발급 등 주민 일상에 밀접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승용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서구 본촌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어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신설되는 검단구뿐만이 아니라 서구 지역도 행정력이 집중되어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서구청 공무원이 검단 지역으로 출장 간 건수가 15,000여 건으로 왕복 이동 시간만 2만여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절감해서 국민들께 다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나 루원시티 개발, 북권 종합발전계획이나 검단 신도시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구 개편안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기존의 서구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검단이라는 명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검단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는 우선 기존 검단 출장소와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며 신청사 건립은 개편이 확정되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네, 서구는 아라뱃길 경계로 해서 위쪽은 검단구, 아래는 서구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서구와 함께 가장 큰 또 변화를 맞는 곳이 중구, 동구일 것 같습니다. 예. 중구는 잘 아시겠지만 그 바다를 경계로 영종도, 그다음에 원도심은 또 이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아마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과 기본 계획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중구와 동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지로 많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생산 계승해온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주거 환경이나 산업 구조 등에서 신도심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난 40년 동안 인천시 인구가 3배 증가했는데 중구와 동구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근 생활권에 위치한 중구와 동구는 인구나 산업 구조, 지역 개발 상황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종은 중구 내륙과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고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급속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으나 생활 기반 시설은 태부족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구 내륙과 영종을 분리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 조정하여 제물포구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제물포구는 인천의 역사이자 중심지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나 내향 및 근현대사,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영종구는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뉴홍콩시티, 항공, 물류 산업 등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구 명칭과 청사 부분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명칭과 역사성이나 문화, 전통 등을 고려하였고요. 이외에 다수가 공감하는 명칭안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사는 기존 중구청과 동구청, 그리고 중구의 제2청사 등을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에 행정체제 개편안을 완성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 2020년 7월,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안 남았습니다. 민선 9기에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이 법안도 통과를 해야 되고 세부 추진 계획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입법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예. 4월까지 주민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보고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후에는 지방자치법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인천시의 개편안은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의 자치구 분구 및 통합 조정 사례이자 주민 편의 제고와 지역 특성을 살린 지자체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과 그 정치권에서도 특별한 반대 여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인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 민선 9기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슈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일 소나기가 내리던 새벽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 남동구 제인경인고속도로 그 남동국가 밑에서 흉기에 피살된 시체가 한 구 발견이 되는데요. 택시 한 대가 겉은 멀쩡했지만 뒷좌석이 모두 불에 탄 채로 발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택시기사이고 또 불에 탄 택시의 운전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년 전 남동구 남촌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던 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 피의자가 16년 만에 검거가 됐죠.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먼저 이 사건은 2007년 7월 1일 소나기가 내리던 이제 새벽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 남동구 제인경인고속도로 그 남동국가 밑에서 흉기에 피살된 시체가 한 구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시체가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43살 이제 택시기사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이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이제는 곧장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간대에 또 사건 현장에서 2.8km 떨어진 인근 주택가 한 복판에서 택시 한 대가 겉은 멀쩡했지만 뒷좌석이 모두 불에 탄 채로 발견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을 해 이제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이 두 개의 사건이 피해자의 직업이 택시기사이고 또 불에 탄 택시의 운전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신분증과 현금, 나중에는 이게 6만 원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돈이 든 지갑이 없어진 걸 볼 때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살해, 시체를 유기한 후 택시를 몰고 가 불에 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마디로 강도살인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네, 6만 원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당시에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찰이 정말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택시의 이동 동선에 따라 오고 간 차량이나 이제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나온 물품이나 불에 타고 남은 잔해도 수거를 해서 다 분석을 했고요. 심지어 택시 안에서 나온 승객들의 유전자도 다 확보를 해서 일일이 다 감정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택시가 발견된 주변 지역을 다 일일이 탐문 수사를 했고요. 기지국 통신 조회를 통해 사건 즈음에 인근에서 전화 통화한 내역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CCTV도 최대한 확인을 하지만 당시에는 CCTV 자체가 워낙 적게 설치되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까지는 이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범인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을 잘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범인들을 잡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들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6년 만에 검거를 하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거를 하게 됐을까요? 먼저 이제 태완이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완이법 시행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경우 이제 영원히 수사해서 언제든 처벌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의 이제 범인들이 이제 체포된 경위를 보면은 인천경찰청 이제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2016년에 이 사건을 인수해서 재수사를 합니다. 특히 수사팀에서는 주택가에 버려진 이제 불탄 택시를 주목했는데요. 범인들이 거기까지 택시를 버리러 왔다면 다시 차를 타고 도망갔을 거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근 CCTV 자료를 싹 확인해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크레도스 승용차를 이제 특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총 9만 2천여 대가 이제는 용의선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번호판 숫자가 딱 정확히 확인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차종이랑 흰색 번호판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해당되는 차량을 모두 다 용의 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9만 대가 넘어버린 겁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용의 차량을 990대로 줄였고요. 해당 차량의 이전 소유자 그리고 현 소유자까지 해서 약 2,400명을 직접 만나 이제 탐문 수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이제 과학 수사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택시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잔해물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차량 설명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차량 설명서나 이런 두꺼운 책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인들이 이 책자를 불쏘시개로 해서 차량 뒷좌석을 다 불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불에 타서 이 조각만 남은 이 책자가 사건 당시만 해도 그냥 증거품이었던 거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조각에서 소위 쪽지물을 이제는 검출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발견 못한 쪽지문을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지문을 지금껏 수사한 내역과 일일이 비교를 해서 범인 A씨를 찾아냈고 올 1월 A씨를 전격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 기소된 공범 B씨의 경우에는 일단 A씨와는 이제 교도소 동기인데요. A씨를 체포한 후에 관련자 조사 및 이제 통신 내역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제 사건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B씨를 이제는 범인으로 특정을 했고 지난 2월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A씨가 먼저 붙잡혀서 이미 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B씨도 최근 붙잡혔는데 검찰은 B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B씨는 강도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 살해에는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라면서 사실상 A씨와 B씨 모두 가장 중요한 이 택시기사 살해건에 대해 이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쪽지문 증거도 나왔고 여기에 사건 인근에서의 통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B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이제 부인은 하고 있지만 가담 여부를 떠나 살인 행각 자체는 있었다라는 걸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공소 유지, 즉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A씨와 B씨 모두 강도 살인의 이제 공동 정범이 되는데요. 강도 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이제는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 B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먼저 잡힌 A씨도 신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신상 공개가 안 된 이유 따로 있을까요? 먼저 올 1월 A씨가 먼저 체포가 됐는데 경찰이 당시에도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만약 A씨 신상이 공개되면 이 공범이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공범 수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범인 B씨가 체포됐으니 이제라도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A씨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소위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피의자, 즉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피고인에게는 이제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애당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이 A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는 이번에 B씨의 경우에는 올 2월 체포된 이후 이제 위원회가 실제로 열리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피의자의 그러니까 B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피의자 2명 중 B씨의 이제 신상 정보만 공개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 B씨 역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다양한 연결 방법의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유 시장.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천일보 김칭호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최근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 일대 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놨죠. 네. 여기 보니까 제2공항철도 추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인천시가 발표한 이번 계획, 새로운 구상안이 나온 건가요? 예,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원도심 균형 발전의 출발점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중구와 동구 지역의 철도, 도로, 주차 분야 등 11개 핵심 사업을 포함한 재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11개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월판선 인천역 연장, 제2공항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 지하철 순환 3호선 추진,
부평과 연안부두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철도 관련 5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2경인 고속화도로, 북성포구에서 월미도 연결도로 설치 사업 등 도로 관련 4개 사업, 그리고 월미도와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분만 놓고 살펴보면 제2공항철도와 월판선 인천연 연장, 내부 철도망인 인천순환 3호선과 부평 연안부두선을 추진해서 중동구 원도심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원도심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겠고요. 월판선 인천역 연장은 시행 중인 월판선 사업 계획에 포함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제 공항철도 건설은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추진이 안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2공항철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으로 경인전철과 수인선이 출발하는 인천역에서 영정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16.7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제2공항철도는 당초에 2006년 1차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만 2016년도 3차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 결과 BC 비율이 0.75가 나와서 국가철도 교통망 구축 계획을 충족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5차 국가철도 구축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영종 구읍 벡터에서 월미도를 잇는 철교 건설에만 7, 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2035년에서 2040년에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계속 우리가 제기를 해왔고 인천시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결국 BC값이 0.75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거고요. 인천시에서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익히 알려진 대로 재물포 르네상스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에 해당되는 재물포 일대를 부활시켜서 원도심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인데요. 주된 사업 대상지가 인천 내항과 인천역, 동인천역 등입니다. 대내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는 게 절실한 상태인데요. 국내 각지에서 재물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제2공항철도와 인천 KTX 연결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철도 개통 시에는 인천공항, 인천역, 송도역, 월곡까지 노선은 동일합니다. 이후에 오성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오성, 익산, 목포까지 호남선, 오성, 익산, 여수까지 전라선, 월곶, 판교, 강릉까지 경강성 등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에서 국내 곳곳을 KTX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와 제4연륙교를 하나의 대교로 연계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상부와 하부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옆으로 공항철도가 다니는 영종대교와 유사합니다. 상하부로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가 하나의 다리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제4연륙교는 인천 중구 내륙, 그러니까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4번째 다리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지인 중동구 원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포 르네상스의 앵커 사업인 제4 경인고속화도로, 그러니까 중동구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류 IC를 연계하게 되는데요. 계양도시 인천역과 신포동 일대 원도심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교통허브가 구축될 수 있는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로 다 KTX로 연결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2공항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공항경제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5차 국가도시철도 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기약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평상시에 상당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이 되면 연간 여객이 1억 6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향후 5단계 사업도 앞두고 있지만 철도망은 현재 공항철도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항 경제권 구축은 물론 영종의 도시화 형성과 함께 영종 인구 유입도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인천은 수도권 최대 물류 거점 도시인데요. 세계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홍콩과 상하이와 더불어서 세계 3위권 화물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고 인천항은 6년 연속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철도 물류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값,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공항철도 추진에도 과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추진하려면? 좀 더 살펴보자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의 최상위 철도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 6월, 7월쯤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4차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경제성 부족 아니겠습니까? 인천발 KTX 개통은 제2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을 관문이 아닌 인천을 최종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공항 경제권 형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도, 놀거리도, 먹거리도, 공연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명실공히 최종 목적지로서의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 발전도 유도할 수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송도역까지만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서 결국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려면 과제가 남아 있고 현재도 인천 시민들은 인천공항에서 지방을 가려면 결국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